오늘 현재 우리 시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3시 현재 우리 시의 추가 확진자는 2명입니다. 그래서 총 84명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83번 확진자는 중구 산성동에 거주하는 70대 남성입니다. 75번 확진자 접촉하였고 6월 20일부터 자가격리 중에 검사 결과 확진을 받았습니다. 84번 확진자는 동구 성남동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입니다. 한방동에 있는 둔산 전자타운과 관련해서 75번 또 79번 확진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고 6월 17일부터 발열, 몸살, 기침 등의 증상이 발현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조치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어저께 그 주요 확진자가 나왔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괴정동에 있는 오렌지타원, 특히 2층, 6층, 또 탄방동에 있는 둔산 전자타운의 지하 1층부터 1, 2층, 6층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6월 8일부터 19일까지 이 두 시설을 방문했던 시민들께서는 우선적으로 가까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사정동에 있는 웰빙 불가마 사우나, 그리고 복명동에 있는 경화장 호텔 내 사우나, 남성 사우나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불가마 사우나는 6월 13일 시간 넓게 잡아서 14시부터 21시, 그리고 복명동 경화장 사우나는 6월 14일 10시부터 15시 사이에 방문했던 분들은 역시 가까운 보건소에 가셔서 무료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시에 확진자가 갑자기 증가하면서 각구 보건소의 검체 채취 인력 지원을 위해서 현재 중수본에서 10명을 지원받아서 오늘부터 각구에 2명씩 지원 배치하였습니다. 역학조사를 위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역시 역학조사관 인력을 일부 지원받아서 우리 시의 역학조사반과 같이 현장에 대한 역학조사, 또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요양보호사가 감염되었던 열매 노인요양원 내 4층 입소에 있는 환자분들은 별도 다른 시설에 어저께 분산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사항 말씀드리고요. 미리 보내주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역학조사상에서 동선 등 고의, 은폐 정황이 확인된 사례 및 건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 그동안에는 본인들이 진술에 의거해서 확인된 진술에 의한 동선을 시 홈페이지나 관련 매체를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에 요청했던 휴대전화를 통한 GPS, 또 카드 사용 내역 조회 이런 등을 통해서 추후 확인된 동선과의 일치 여부를 본 결과 한 명의 특히 50번 확진자의 경우에 사실을 은폐한 그런 정황이 포착이 돼서 그 한 명에 대해서 감염병 관리법에 의거해서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다른 확진자 한 명에 대해서도 이 역학조사 과정에서의 비협조, 그리고 사실을 은폐한 정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좀 더 확인 절차를 거쳐서 금명간에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질문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은폐 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고지가 있음에도 왜 은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지요? 물으셨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바로 이제 역학조사에 들어가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1차 기초 역학조사,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시 차원에서 역학조사에 직접 또 심층적인 역학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학조사 과정은 반복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또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역학조사 시작 때는 역학조사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렇게 만약에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본인한테 고지를 하고 조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특히 초기에는 확진받은 그 확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처한 상황이 한편 두렵고 당황스럽고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역학조사관들이 묻는 질문이라든가 그런 게 그 사실대로 말하기가 좀 다소는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은 대체로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또 안정을 유도하면서 그 역학조사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일부는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누락한 또 아주 비협조적인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근거를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최초 감염 경로에 대한 역학조사상 유의미한 상황이 확인된 것이 있는지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 지난 6월 15일 이후에 특히 이제 연속적으로 또 집단 감염 형태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인원으로 보면 전체 인원은 38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여러 발생 장소를 보면은 여러 곳에 걸치고 있지만 그 꿈꾸는 교회에서 나온 뭐 1차 확진자 또 그 다음 확진자 해가지고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서로 동선이 연결되었거나 접촉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또 이분들 확진자분들의 어떤 그 접촉됐던 장소 그리고 모였던 그 공간 또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인하면서 그 확진자들 간의 역학적 연관성뿐만 아니고 그 어떤 직업적으로나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이런 분들이 그 다단계 방문 판매업과 많이 연루되어 있다. 또 그런 목적으로 해서 모이고 또 접촉하고 했던 그런 걸 추정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83번 확진자도 둔산 전자타운의 방문자인지 아니면 방문자와 다른 장소에서 접촉만 한 것인지요? 물으셨습니다. 이 83번 확진자는 이제 그 둔산 전자타운 그 6층을 방문했던 이력이 있고요. 거기서 다른 확진자 75번, 79번 환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동 경로는 저희가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0번 환자를 고발 조치하는 건가요? 물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는 본인의 확진자 본인의 진술에 의거해서 모든 경로를 추적하고 또 추정하고 그걸 또 언론에 공개하고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 후에 사후에 다른 어떤 GPS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비교해서 본인 진술과의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50번 환자의 경우에는 적어도 고의적인 은폐나 누락이 있었음을 확인했고요. 그거는 특정 장소, 예컨대 불가마 사우나를 방문했던 이력을 진술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타 지역을 방문했는데 타 지역 방문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해서 고발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확진자 가운데 사정동 웰빙 사우나 접촉자가 혹시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사정동에 있는 웰빙 사우나는 그 확진자가 방문했던 정확한 시간은 6월 13일부터 13일에 17시부터 19시지만 저희가 그 재난문자를 통해서 알려드린 거는 또 시간을 좀 넓혀서 저 재난문자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 시간대 14시부터 그 21시까지 그 당일날 6월 13일 14시부터 21시까지 그 웰빙 사우나를 방문했던 모든 분들은 가까운 보건소에 가서 속히 무료 진단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 웰빙 사우나를 통해서 또 웰빙 사우나에 방문했다고 검사를 받은 사람은 현재까지 15명이 검체를 했고요. 그리고 복명동에 있는 경화장 온천 사우나는 현재까지 4명이 거기 다녀온 것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질문은
47번, 48번 확진자와 관련해서 9일 이후 카페, 가비 방문이 2차례 이상이고 방문 시간도 3시간으로 긴 편인데 방문 목적은 확인이 됐는지 또 다른 소모임 가능성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47번 또 48번 확진자와 관련해서 방문했던 카페 가비라는 곳은 그 꿈꾸는 교회 그 확진자가 나왔던 꿈꾸는 교회 교인들 간의 친목 모임이었고요. 그것이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모였던 소규모 모임이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꿈꾸는 교회 교인들 간에 또 자주 방문했던 또 친목을 위해서 방문했던 그런 장소로 또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시가 확진자들과 대조적인 신천지 명단은 언제 기준인지 이후에 신도가 추가됐거나 교육생이면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천지 명단은 지난번 대구 신천지 교회를 시발로 해서 전국적으로 신천지 교회 교인들 또 교육생 또 그 접촉자들까지 폭발적으로 확산세가 있을 때 넘겨받았던 신천지 교회로부터 넘겨받았던 그 전수 명단입니다. 저희는 확진자가 나오면 물론 종교도 파악하고 하지만 특히 신천지 교인 전수자 명단이 있기 때문에 그 명단 대조 작업을 반드시 거칩니다. 교육생까지도 포함하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이번에 확진자들 가운데 신천지 교인 명단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3명이고요. 교육생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3명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확진자들 가운데 1명은 지역 내 코로나19 재확산이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12일 서울 암호화폐 거래업체를 직접 다녀왔다는데 그 확진자는 누구인가요? 지금 특정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 역학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둔산 전자타운 내 사무실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정황에 대해서 파악 중인지요? 물으셨습니다. 이 정황 사무실 발생했던 그 사무실을 확인했고요. 그런 암호화폐 어떤 다단계 판매업과 관련된 그런 사무실이라는 그 정황은 가지고 있고 좀 더 심층적인 역학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고령층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파악 중이라고 했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 중인지요? 물으셨습니다. 지난 6월 15일부터 우리 시에서 발생했던 확진자 수는 총 38명이고요. 그 확진자들의 어떤 분포 특성을 보면 성별로는 전체 38명 가운데 여성이 28명입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는 60대가 가장 많고요. 60대가 17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50대가 11명, 70대 5명, 또 80대 있고요. 그렇게 분포가 그 이전 확진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으로 확진자가 나타나게 된 것은 이 확진자분들의 어떤 활동, 동선이나 모임이나 이런 또 직업적인 그 성향이나 봤을 때 다단계 방문 판매업과 을 중심으로 또 그런 목적으로 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 사실이 추정됩니다. 도니마켓 앞에 엘리시움 스티커가 붙어 있고 아마 가거라 통증 카페를 표기하신 것 같은데 통증 카페 앞에도 엘리시움 G 마이닝 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두 곳의 연결고리가 확인된 것이 있는지요?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도니마켓은 오렌지 타운 내에 있는 2층에 있는 그 사무실 간판이고요. 그리고 통증 카페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장소요. 괴정동에 있는 한민시장 내에 있는서 확진자들이 소모임 공간이었고 거기서 몇 명의 소규모 집단 감염자가 나왔던 그 카페 이름입니다. 현재까지 두 장소에 간의 어떤 역학적인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더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오렌지타운 또 둔산 전자타운 방문자 무료 검사 안내 이후
검사를 신청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오늘 15시 기준으로 두 장소 그 무료 검사 안내를 받고 오신 분들은 총 그 오늘 오후 3시 현재 320건이고요. 그 중에 음성이 276건, 현재 34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검체 채취대에서 검사 물량은 당분간은 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중에서 둔산 전자타운이 130건, 오렌지타운이 19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둔산 전자타운에서 나온 확진자가 오늘까지 10명으로 늘었는데 암호화폐 연관성이 확인이 됐나요? 물으셨는데 앞서 질문에서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다만 둔산 전자타운 내에서 확진자가 뭐 대전 우리 시를 보면 뭐 9명 또 그 확진자의 접촉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룡시 1명 이렇게까지 그 대량으로 나왔고요. 그 사무실 내에서 이 어떤 장소였는지는 저희가 추정은 되지만 암호화폐 어떤 다단계 판매업과 관련된 그 모임 공간이라는 추정은 되지만 아직 정확하게 분명 확인되지는 않았고 더 조사 중에 있습니다. 둔산 전자타운 확진자 대부분이 60, 70대 고령층인데 나이 특성상 암호화폐와 연관성이 적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위장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런 나이 분포하고 그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의 다단계 판매업하고는 조금 쉽게 연결짓기 어려운데 저희가 그 사무실 그 모였던 공간을 확인해서 그걸 통해서 그 추정되는 정황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 정확한 거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지 알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칩니다.